보시면서 따라오세요. 자, 종합보고서 하면 맨 위에 많이 주의해야 될 거는 빨간불이고요. 악언가는 노란불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이 주의해야 될 게 혈관 저항력이 나왔다는 거 하는 거는 뭐냐, 저게 나온 사람은 저혈압인 경우에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본인이 고혈압인 사람도 이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물어봐야 돼요. 혹시 저혈압 있으세요? 없다라고 하면 최근에 스트레스 많이 받은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본인이 혈압약을 드세요? 이런 걸 물어봐야 돼요. 혈관의 압력이 높아지니까. 혈관의 압력이 높아졌을 때 상황 질문하는 법 이해됐어요? 잘 얘기해 보세요. 혈류순환기에서 혈관의 저항력이 높아졌잖아요. 저항이 높아졌다고 하면 뭔 말일까요? 혈액이 지나갈 때 압력이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혈관 저항력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혈액이 혈관을 지나갈 때 평상시에는 잘 지나가. 근데 뭔가 기름때가 끼면 어때요? 압력이 높아지겠죠. 네. 그래 막힌 거죠. 저항력이 있다는 소리예요. 혈관에 때가 끼었다 이 말이 쉽게 설명하면. 네. 자, 그래서 그 용어를 조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은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콜레스테롤이 높다라고 이렇게 높다라고 표시가 되면 무조건 염증이 많은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이나 호르몬이나 담즙산 이런 걸 만드는 원료인 재료를 써요. 세포막, 호르몬, 담즙산. 혈계산이 아니고 담즙산이에요. 세포막, 호르몬, 담즙산. 이걸 만드는 원료를 써요. 콜레스테롤. 그래서 몇 가지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높아지면 자, 그 기름기가 많으면 혈관에 쌓일까요, 안 쌓일까요? 쌓인다 이거 쉽게. 근데 원래는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뭘 만드냐면 세포막을 복원하고 호르몬을 만들고 담즙산을 만들고 재료를 쓰고 좋은 놈인데 저게 산화되면 상폐되면 혈관벽에 달라붙겠죠. 그걸 나중에 전문용어로 죽산 공백인 거예요. 이게 초급에서는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중급반 정도 가야 이제 이해가 돼요. 박재만 장님 운데 일단 좀 이해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다시 가볼게요. 자, 1번부터 가볼게요. 이런 식으로 보는 건데, 자, 올려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틀어진 것만 가지고 보세요. 콜레스테롤 정상보다 많이 늘어나죠? 그러면 콜레스테롤 어디서 만들어요? 간에서. 왜 많이 만들었을까요? 몸에서 쓸 데가 있으니까 많이 만든 거죠. 기름덩어리 왜 많이 만들어내?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잘 들으세요. 세포막, 호르몬, 담즙산의 재료를 씁니다. 그러니까 뭔가 복원하는 물질이에요. 근데 여기 많이 늘어나면 무슨 문제가 또 생겨요? 혈관질환이 생겨요. 그래서 과유불급, 너무 많아도 문제 동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콜레스테롤 약을 함부로 먹지 말고 뭐냐면 몸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오메가3가 들어있는 거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어요. 적어도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오메가3, B3 이런 거예요. 오메가3, B3 비로민이 콜레스테롤 높은 걸 막을 수 있어요. 그냥 원리적으로만 얘기를 하세요. 콜레스테롤 높아진 거를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오메가3, B3. B3 어디 들어있어요? 액티바이오. 그 다음에 유독일 어디 들어있어요? 유독일 어디 있어요? 유독일에 들어있어요. 자, 혈관의 저항력이 높아진 거죠. 갑자기. 뭔가 혈관의 저항력이 높아졌다고 하는 거는 요 정도로 높은 건 온발성 고혈압이에요. 거의. 네, 순간적으로 고혈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본인은 조심하셔야 돼요. 집안에 고혈압이 있는지를 꼭 알아보세요. 있어요. 부모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인자가 있어서 조금만 스트레스 받거나 피곤하거나 과로하면 어느 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아진 거예요. 네. 평상시에 약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과로하고 피곤하면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자,
혈관의 탄성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혈관 꼭 기억하세요. 혈관을 만들어 원료는 뭐예요? 단백질. 이 발인두신, 이소루신 이거를 이렇게 결합하는 조직은 뭐예요? 콜라겐. 자, 혈관은 근육이죠. 수축하려고 할 때 칼슘, 이완하려고 할 때 마그네슘과 산화질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혈관 안에 근육세포 안에도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산소하고 포도당을 태울 때 ATP를 만들 때 나이트의 역할을 하는 뭐라 했어요? 코큐텐. 그래서 그런 영양소를 충분히 먹어줘야 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시다. 저녁이 되니까 들리시나? 들려요 조금? 주인사장님 먹음이 있지 말고 비교해보겠습니다. 아니 솔루션이 들리네요. 네. 네. 이걸 자꾸 내 걸로 만들어서 해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절대 안 되고. 자, 심근혈액 소혈량이 증가하고 줄어들고 산소 소비량 아까 이거 프라임들 기억나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빨라지잖아요. 심장 박동수가. 근데 실제 관리량이 줄었어. 물을 적게 먹었던지 아니면 뭐 카페인 그때 먹었던지 뭐가 있어서 그래. 카페인 먹었나? 물 오늘 많이 먹었는데 더워서 전체적으로 땀을 많이 흘려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기는 더운 날에 심장 박동수가 빨라져요. 여기는 덥기 때문에 땀을 내야 되니까 빨라집니다. 자, 그래서 산소 소모량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자, 일회 박출량이 지금 줄어들었는데 펌프력은 지금 정상 범위에서 1.8이라고 해도 1.6이에요. 그나마 괜찮거든요. 왼쪽으로 가 있잖아요. 근데 본인은 좌심실에 혈류저항이 생겼단 말이에요. 요가시 만약에 구리 부족이라 그러면 본인은 대동맥류죠. 자, 구리 부족을 나올게요. 미래원 적어보니까 안 돼요. 얼마나 써갔는지. 자, 내려봐라. 자, 구리 부족 뜨잖아. 대동맥류. 자, 이거는 죽으러 사는 그릇만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53페이지 나옵니다. 자, 53페이지 오면 구리 결핍으로 인한 동맥류 파열. 그러니까 대동맥류가 이렇게 펄렁펄렁 튀어나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 정도는 괜찮은데 저기 이제 노란불로 가면은 요단강 건너가는 게 높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괜찮은데 혈류가 작으라. 네, 그건 이제 콜라겐 부족. 이건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예요. 미네랄 부족하고 콜라겐 부족인데, 자 보세요. 심장, 혈관, 혈액은 보세요. 심장은 펌프죠. 그 다음에 혈관은 혈액이 지나가는 호수죠. 혈액은 뭐예요? 전체로 우리 몸을 돌리는 순환하는 어떤 물질이잖아요. 그러면 뭐가 고장나면 다 고장납니다. 심장. 아니요, 혈액이 고장나면 다 고장나요. 혈액이 걸쭉해지잖아요. 그러면 펌프에 다 달라붙으면 어때요? 펌프질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럼 펌프질 하다가 혈관이 또 다 막혀갖고 또 죽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피가 깨끗해지면 다 깨끗해집니다. 이해돼요? 심장, 혈관, 혈액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해요? 혈액이 제일 중요해요. 그럼 피가 깨끗하려면 장에서 소화흡수 배설이 잘 돼야 되죠. 간의 해독 기능이 좋아야 되죠. 심장에서 요가 기능이 좋아야 되죠. 들리세요 이제? 결국은 심장의 문제, 혈관의 문제, 혈액의 문제는 뭘로 볼 수 있냐면 순환기계에 가서 아니 콜라겐 31번, 30번. 자, 심장, 혈관, 혈액에 문제가 생기면 순환기관 3.5에서 4.3, 3.7 쌓기 일본 진짜 이게 정상범위 나왔잖아요. 봐보세요. 근데 3.6, 3.7이잖아요. 거의 바닥이야. 무슨 말이에요? 저런 경우에는 심장에 가장 뭐냐면 좋은 게 뭐냐면 심장 수축 이완해가지고 심장 그러니까 칼슘, 마그네슘의 산화질소에 콜라겐까지를 충분히 먹어줘야 심장 기능 자체가 좋아요. 혈관 기능이 좋아요. 심장, 혈관, 혈액에 문제가 생겼다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수축 이완해야 되잖아요. 심장이 칼슘, 마그네슘, 미네랄
거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왜 콜라겐 먹어야 돼? 탄성, 혈관 탄성하고 그 다음에 심장 근육 세포가 결합 조직이 느슨하면 기능을 못하죠. 펌프질을 못하죠. 그러니까 기능이 떨어져요. 콜라겐은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먹어야 돼요? 모든 세포에 뭐가 부족하면 게임이 끝나요. 그렇지. 회장 그때 부족하면 라이터 없으면 죽어. 에너지 발전소 불 꺼져버려. 이해되세요? 안 타진다고. 네. GOC 플러스. 그러니까 여기 거의 대부분의 답은 GOC 플러스의 느록이에요. GOC 플러스의 콜라겐이고 코끝에 뭐 이게 딱 들어가야 돼. 기본적으로. 자, 그럼 다시 한번 해주세요. 좀 들리세요? 네. 살짝 들려. 자, 그러면 일의 박출량이 부족했어요. 일의 박출량이 부족했는데 펌프가 보니까 1.6이야. 하이드라인이 걸려있죠. 1.5나 1.6이나 걸려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 펌프의 힘은 코프텐이잖아요. 포인자일 때는 어디서 보냐면 18번 포인자입니다. 그래서 포인자임이 요만큼 줄어들었죠. 근데 그 조효소로 도와주는 에너지 대사에 도와주는 물질들도 B3도 부족하고 비오틴도 부족하고. 아까 우리가 뭐 해당계, CCA 해로, 뭐 전자전달계는 결국 뭐냐면 비타민, 미네랄, 포인트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해주세요. 확인하는 방법들이에요. 자, 다시 콜레스테롤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몸에서 콜레스테롤이 높아졌으면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 B3, B3. 가봐요. 비타민. B3 부족하죠? 그러면 결국은 B3가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콜레스테롤 낮추려면 B3를 많이 먹는 거예요. 옛날에 콜레스테롤 약 나오기 전에는 B3로 치료를 했어요. 나이아가 못 먹었어요. 고전적인 방법이에요. 그 다음 비타민 지금 C도 본인 부족하죠? 봐보세요. 원래 비타민 E도 부족해요. 많이 썩어. 음식으로 말하면 많이 썩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하면 음식인데. 이해됐죠? 결론은 뭐예요? 내 몸에 더 충분히 먹어줘서 더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썩은 만큼 도려내는 방법이에요. 더 먹어주면 돼요. 이거 버리세요. B1이 부족하면 뭐가 생겨요? 각기뼈. 네. B2가 부족하면 뭐가 생겨요? 분해요. 오, 잘하네. B3가 부족하면 펠라그라죠. 기억나요? 뇌에서는 우울증, 피부에는 거칠은 홍도 현상이 나타나고 장에서는 설사가 나타나는 질환을 펠라그라죠. 자, B6, B12, B9이 부족한 뭐? 호모시스테인 농도로 인해서 동맥이 나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비타민 C가 부족한 뭐가 돼요? 항산화에 부족하니까 지금 A는 정상이고 C, E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뭐냐 항산화 비타민이 C하고 E가 부족하니까 염증이 많이 생겼어. 세포망. 그렇죠. 세포망에 염증이 많이 생겼으니까 쉽게 말하면 많이 썩었다 아니 많이 썩었잖아. 부족하니까 염증이 생기게 거기에 썩은 거지. 물에내든지 먹으라든지 하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올라가는 거야. 확 이해되죠? 네? 자 다시 해주세요. 이거 하나씩 보니까 이해 안 가요? 가잖아요. 지금 봐봐, 내가 콜레스테롤 때문에 확인하는 거야. 혈관의 저항력, 압력이 높아졌잖아요. 압력이 높아지면 자 콜라겐 부족을 또 봐봐. 아까 가서 다시 콜라겐. 혈관이 혈액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순환기라 그랬죠. 순환기관인데 정상 범위 나와도 잘 못 치라고 그랬어요. 3.567 거의 가이드라인이 걸려있죠. 그러니까 콜라겐도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자 다시 혈류순환 할게요.
자, 그다음에 혈관의 탄성이 줄어들었죠. 혈관 탄성하면 뭐 그래요? 아까 콜라겐 근데 콜라겐 아까 정상 부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아주 바닥이 되는 거예요. 곱 있으면 마이너스로 가기 때문에 더 고강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혈관의 탄성이 줄어들면 수축 교환이 잘 돼야 하고요. 안 되죠. 칼슘, 마그네슘, 아연을 받아야 돼요. 자, 봐보세요. 비타민. 아니 비타민이란데 미량 봐봐. 칼슘 부족하죠. 아연 부족하죠. 마그네슘 정상인데 바닥이 되는데 좀 그럼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미네랄이 부족해요. 자, 혈관은 꼭 기억하세요. 왜 그러냐면 혈관 탄성이 떨어지면 가장 칼슘, 마그네슘, 수축 이완 그 다음에 이 뭐냐면 아연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점막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뇌신경을 안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스트레스 받을 때 코티솔이 확 분비되는 거를 딱 그만 분비되라고 스톱하는 게 아연이에요. 그래서 지금 뇌신경이 안정이 안 돼 있고 콜라겐도 문제고 탄성도 떨어져 있고 수축기한도 지금 잘 안 된다. 근데 그 정도로 썩는 게 아니라 조심하라 이 말이야. 이해됐어요? 아니 혈류순환기가 뭐야? 혈류순환기가 아니 뭐지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딱딱 보면서 자기 거를 찾는 방법이에요. 자, 심근혈의 소요량이 늘어났죠. 심장이 빨리 뛰었다는 소리잖아요. 심장이 빨리 뛰면 활성산소, 산소 소모량이 늘어났죠. 자, 산소 소모량 늘어나는 거 찾는 거 보세요. 아까 슈퍼옥사이드 SOD 총의 총알 역할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망했구만. 기억 안 나? 아연이 망간 없으면 아이고 망했구만이라니까. 그건 진짜 명언이에요. 잘 찾으셨어요. 자, 아연물이 망가. 그 다음에 이제 간에서 얘네들 과산화수소를 만드는 총이 카탈라제. 카탈스러운 거는 철분.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는 셀레늄. 자, 그러면 5가지 미네랄이 실질적으로 산소 소모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한번 해볼까요? 다시 비령. 자, 한번 찾아봅시다. 아연 부족, 철분 부족, 아연 구리 부족, 망간 정상인데 0.8. 아연 구리 망간에서 2개 부족이죠. 아연 부족, 구리 부족. 그다음 철분도 마이너스 1. 셀레늄도 정상 범위 있는데 0.83, 0.92. 그러니까 바닥에. 결국은 5가지 미네랄 중에 3개가 부족하죠. 많이 썩었다. 60%가 썩었잖아. 확 와닿죠. 음식으로 비교하면 썩을 거야. 아니 종아리 부족해갖고 공격을 당하니까 그 부위가 봐봐요. 선생님 봐봐. 5대5로 싸우고 있는데 나는 종아리 몇 개밖에 없어. 2개. 그러니까 몇 대 맞은 거야? 3대 맞은 거야? 어디가 여기 맞아갖고 썩었어 지금. 쉽게 설명하면 확 와닿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아연, 구리, 망간, 철분, 셀린 5가지가 부족하면 세포가 얼만큼 썩은 거예요? 그 부족한 만큼 썩은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염증이 많다 이 말이에요. 뭘 공격을 당해서? 활성산소에 공격을 당해서. 제 말 들려요? 함정우 사장님 내 말 들려? 얼마나 썩었다고? 많이. 아니 그 5개가 부족하면 그 부족한 만큼 썩은 거라고 속된 말로. 자 들리시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될게요. 마지막에 비타민 A, C, E, B군이 부족하면 그것만큼 또 어때요? 몸에 염증이 많은 거죠. 그럼 A, C, E 한번 볼까요? 비타민요. 얼마나 썩은 A 봐보세요. 0.3에서 0.4인데 3.36 거의 바닥이야. 정상인데 바닥이라고. 자 비타민 C 확 부족해. 비타민 E 부족해. 결론은 뭐예요? 요걸 100%로 말하면 66.7%가 썩은 거야. 33%씩 더 해봐.
그만큼 썩는 요러니까 혹시 확 이해되지 않으세요? 자, 비타민 B군이 부족하니까 뭐가 생겨요? 그 부족한 것에 대한 각기 질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 대사에도 문제가 왔고 각각에도 여러 가지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아셨나요? 다시 혈류순환 거예요. 여기 혈류순환 계 가지고도 여러 가지를 찾을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박출량 힘이잖아요. 힘 부족한 거 어디서 찾는다고 했어요? 컴퓨터 가봐요. 아까 가봤죠. 코인장 그때 부족이잖아요. 뭐 에너지 대사를 도와주는 건 무조건 비타민 B군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자, 그럼 다시 이제 혈류순환계 가볼게요. 그럼 혈류순환계에서 찾을 수 있는 거는 뭐예요? 혈액, 혈관, 심장 질환이에요. 혈액, 혈관, 심장.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찾기가 쉬워요. 그러면 혈액에 염증이 있다는 거는 혈액의 점도가 올라가거나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거나 지질이 많으면 혈액이 썩는 거예요. 혈액이 염증이 많은 거라고요. 여기가 올라가요. 그래서 혈관의 탄성이 줄어들거나 저항력이 올라가거나 이런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건 뭐예요? 거기에 관련된 것이 활성산소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코인장에 문제가 있는지, 콜라겐에 문제가 있는지 그 기능적으로 보시면 다 보입니다. 외워야 될 게 있죠. 동맥은 몇 중막이다? 3중막이다. 내막과 중막과 외막으로 있고 그 사이사이에 뭐가 있어요? 콜라겐 탄성막이 있대요. 콜라겐이 줄어들면 결국 뭐가 돼요? 동맥, 공황. 그 줄어든 거를 콜라겐에 가서 동맥 순환기계를 찾는 거예요. 가보세요 다시. 순환기관에서 콜라겐이 3.5에서 4.3에서 3.7이 되잖아요. 부족해진 상태예요. 저게 이제 더 내려가면은 이제 완전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는. 자, 그래서 내가 어떻게 찾느냐의 가장 기본이 내가 거꾸로 한번 찾아볼게요. 보세요. 소화기관에 위소장 대장이죠. 위소장 대장의 콜라겐 지수가 4.7 아주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콜라겐은 괜찮은데 다른 기능 영양소가 부족할 수 있어요. 위장으로 가요. 자, 여기 보니까 위장 효소 분비가 잘 안 되죠. 밥을 많이 드시지 않죠. 많이 드세요? 별로 안 드시죠. 이게 빨리 드시죠. 네. 이게 빨리 먹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야. 네, 천천히 드셔야 되고. 자, 연동기능, 흡수기능 지금 이런 것들이 떨어져 있잖아요. 자, 여기 한번 가보세요. 기다릴까요? 자, 연동기능 떨어져 있죠? 장내 세균 유산균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 연동기능 하면 아까 기억나는 게 있어요? 수축할 때, 이완할 때, 마그네슘. 근데 아까 칼슘 부족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확인할 수, 산화질소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미노산입니다. 자, 산화질소는요, 잘 보세요. 아르기닌이 L-아르기닌, L-시토닌으로 바뀌면서 뭐가 돼요? 산화질소가 됐어요. 근데 지금 오른쪽으로 표시된 건 뭐냐면 많이 써서 늘어납니다. 여기다 64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거 64페이지다 적어놓으세요. 아미노산 유실량이에요. 유일하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아미노산 유실량. 오른쪽으로 표시되면 유실량이 많다, 왼쪽으로 표시되면 유실량이 적다. 적어보세요. 아미노산 분석 보고서가 아니라 아미노산 유실량 분석 보고서예요. 맨 위에 있죠. 64페이지 맨 위에다가 아미노산 유실량이란 말이 생략이 됐어요. 아미노산 유실량 분석 보고서. 아미노산 유실량 분석 보고서. 자, 그럼 오른쪽으로 표시되는 뭐라고요?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미신이 오른쪽으로 표시됐죠. 유실량이 많다 이거예요. 내 몸에서 많이 썼으니까 내 몸 안에 실질적으로 부족하다. 이해되셨죠? 트레오닌은 내 몸에서 많이 써버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아르기닌 내 몸에서 많이 썼죠.
그러니까 부족하다. 결국은 본인이 산화 유수소가 잘 안 맞는 거. 그러니까 뭘 먹어야 돼요? 이런 걸좀 먹어야 돼요. 네. 예알을 먹어야지. 최소한 하루에 10알을 먹어야지. 공짜 완전히 그렇게 많이 안 드셔도 돼요. 지금 연식에서는 이 정도는 충분해요.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대장기는 자, 결국 지금 다 연동기능 부족이잖아요. 연동기능 부족이니까 가서 확인해 주면 돼요. 미량 원소 가서. 자, 수축할 때 칼슘 부족이죠. 마그네슘 정상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뭘 채워야 돼요? 칼슘. 근데 실은 칼슘을 채우려면 이 아연을 채워야 돼요. 네, 여러분 아연은요 우리 몸에서 모든 것의 면역을 지켜주는 물질이에요. 이건 점막세포를 재생을 하고 백혈구 모든 것을 지켜주는 거기 때문에 아연이 떨어지면 면역력 자체가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미네랄 결핍일 때 아연이 잘 안 채워지는 사람은 C밸런스를 꼭 드세요. 왜 그러냐면 아연이 충분해야지만 뇌에서 스트레스 제어를 한다니까. 코티솔 분비를 딱 스탑을 시켜줘요. 코티솔 분비가 왕창 많이 돼버리면 여러분 부신 기능 저하증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딱 치잖아요. 죽여! 죽여! 이게 돼. 뭔가 이해됐어요? 그냥 귀찮은 거야 만세가. 뭔가 이해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연 부족하면 절대 큰일 나. 아연 부족인 사람은 만사가 귀찮아지기 쉬워. 짜증이 나도 제어가 안 돼. 건들기만 해봐라 그냥 이렇게 돼. 아연 부족은요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요. 절대 아연부터 특히 여러분 보세요. 뇌 신경은요 칼슘하고 마그네슘 부족하면 안정이 안 돼요. 여러분 칼슘 부족이면 칼처럼 날카로워. 네. 날카롭다니까. 네, 날카로워진다. 근데 아연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제어가 안 돼요. 부신 기능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시 얘기해야 될 게 어떻게 보면 칼슘, 마그네슘, 아연 비율을 적절하게 잘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여자가 제일 까탈스러워요? 철없는 여자. 철분이 부족하면 뇌에서 도파민, 세로토닌이 안 만들어지니까 항상 날이 서 있어요. 그래서 봐봐. 미량 미네랄에서 제일 부족한 것들 다 칼슘 부족, 철분 부족, 아연 부족, 구리 부족, 왕창 썩었지. 칼슘이 완전 이제 없을 때는 이렇게 너무 빨간불 나오신 분은요 리스토레이트를 세포 드세요. 9,900원. 네. 그래서 좀 몸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미네랄 비타민이 부족하면 반드시 질병에 노출이 돼요. 자, 한번 총알 이름 외워봅시다. 아이고 망했구만. 아연, 구리, 망간. 까탈스러운 여자는 철분이 부족해요.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는 셀레늄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연, 구리, 망간, 철분, 셀레늄 부족하고 비타민 A, C, E, 비타민 B군이 부족한 몸에 뭐가 많아요? 염증, 활성산소 같은 거 많이 싸갔다 이거. 네. 근데 확실히 들리죠? 뭔 말인지. 아직도 안 들려요?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혈관에 상처 나는 건 기억나세요? 호모시스테인 6, 5, 12. 자, 한번 찾아볼까요? 그 다음에 6, 1.4, 12, 5. 자, 그 옆산은 여기 있냐면 포인트 18번. 이게 비타민 B9이에요. 3, 7, 5 이게요. 1.4. 오, 혈관은 아직 쓸만하네요. 호모시스테인의 농도를 조절해주고 있다.
근데 저게 부족하면 혈관의 상처가 많이 나. 자, 여기 잠깐만 주목해 보세요. 호모시스템이 왜 생기나 이 찌꺼기는 메티오닌이 분해되면서 생겨요. 요게 혈관의 농도가 증가하면 상처를 다 내버려. 여러분 혈관에 상처 나면 칼로 베이면 여기가 피나죠. 혈관도 피나요. 그럼 거기에 뭐가 달라붙어? 혈액 공고인데 혈소판 같은 게 달라붙는 거야. 달라붙은 데는 딱지가 붙으니까 딱딱해지죠. 그래서 동맥 경화에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호모 시스템 그대로 둬야 돼요? 이 농도를 낮춰줘야 돼요? 낮춰주려면 뭐가 필요해요? 6, 9, 12가 필요해요. 호모 시스템을 호모 시스템을 메치오닌. 그러니까 비타민 B군이 들어있는 액티바이드를 많이 안 드시는 분은 뭐에 노출돼요? 동맥경.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죽어요. 아버려. 동맥경. 이제 들리세요? 호모했더니 뭐 원석철이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홍석천 팬클럽에서 나한테 전화 왔어요. 왜 우리 홍석천님을 그렇게 이상한 거로 부르시냐고. 죄송합니다. 회개했어요, 회개. 지구가 망하는 방법은 남자하고 남자가 결혼 망하고요,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 망해요. 후선이 안 됩니다. 우리도 호모가 늘어나는 마음에 혈관이 닿지. 아직도 이해를 못해. 뭔가 이해됐어요? 호모 시스템이 늘어나면 망한다니까요. 뭐가요? 혈관. 걔네들이 다니면서 다 혈관에 상처를 낸다고 칼로. 호모 시스템이 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다지면 쓱쓱 긁어버려요. 네. 여러분 저기 있잖아요. 아건강 상담사 책에 보면 여러분 그 혈관 찢어진 거 나와요. 몇 페이지 나오냐면 28페이지 나왔어요. 아건강 상담사 28페이지 보면 여러분 호모 시스템이 우습게 하는데 여기 보세요. 혈관에 상처를 확 내려요. 여기 호모 시스템. 혈관벽을 찢어버리는 호모 시스템 분자 보이세요? 보이시죠? 여러분 결국은 호모 시스템이 왜 생겨요? 음식 안에 들어있는 메티오닌들. 여러분 그러니까 고기를 날마다 저녁에 뭐 뭐죠? 소주에 삼겹살 2차로 가고 뭐 치킨에 맥주 그다음 3차로 가고 막국수에 족발 이렇게 드시는 분은 메티오닌의 농도가 엄청 적어요. 그럼 무한 확률이 높아요. 혈관을 다 난도질합니다. 그러니까 아민 그 고기류도 적절하게 먹어야지 너무 과하게 먹으시면 왜 메티오닌 고기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적절하게 드시는 게 가장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항상 과일을 그러니까 모든 질병의 원인은 이제 식원병이라 그러잖아요. 식사 습관, 먹는 거, 그 다음에 생활 습관 이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분석할 줄 알면 여러분 다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또 재밌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다시 비타민. 자, 여러분 우리 몸에서 피를 만드는 비타민이 또 뭐냐면 6, 9, 10이에요. 비타민 B6는 햄철, 헤모글로빈 만들 때 쓰이고요. 비타민 B9하고 B12를 뭐 만들 때 쓰냐면 적혈구로 만들 때 써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밑에 내려보세요. 너무 좀 아래로. 아래쪽. 맨 아래.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엽산의 정상적인 대사와 신경세포의 전염체 역할에 관여한 골수의 결핍을 잠가는 역할을 합니다. 결핍이 뭐가 생겨요? 악성 균열.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은 피를 만드는 비타민이에요. B9, B12. 뭐하고? 엽산하고 비타민 B12는 적혈구 생성에 관여해요. 요 두 가지가 부족하면 악성 비늘이 생긴다. 자, 한국말 하고 있죠? 네. 뭐가 생긴다고요? 악성.
근데 이분은 아까 충분히 있고. 그 다음에 비타민 B6 있죠. 단백질 대사, 뭐 신경 전달계 물질 합성 뭐 이런 게 관여하잖아요. 요 자체가 뭐에 관여하냐면 헤모글로빈을 만들 때 B6가 없으면 안 만들어요. 그래서 저혈 비타민 꼭 외우세요. 피를 만드는 비타민이 6, 9, 10이에요. 요게 부족하면 무조건 빈혈이 걸려요. 악성 빈혈이나 이런 거. 이해됐죠? 네. 저 이게 식품은 네, 식품인데 이런 것들을 드시면 도움을 되죠. 굴이나 조개나 뭐 닭고기 뭐 이런 거, 네, 바나나 그렇죠. 근데 음식으로 채워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줄여서 알아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 보조식품이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건강식품 장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죠. 그때는 허준이 지난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같이 장사가 잘 안 되죠. 지금은 환경으로 다 오염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 보조식품 잘 빠지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어디로 가냐면 이 소장 비자 끝났죠? 간으로 가볼게요. 자, 여러분 간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해독 기능이라 별표 3개 해놓은 거 있어요. 여러분 해독 기능 20 아니요 이게 몇 페이지죠? 간 기능 25페이지인가요? 네? 20페이지인데. 자, 해독 기능 여러분 잘 봐보세요. 선생님 잘 봐. 0.20에서 0.96인데 0.274야. 네, 간이 섞인 거 좋더니요. 문자가 안 소리고. 해독 기능이 너무 낮아요. 자, 해독 기능 원리는 방법 딱 한 가지예요. 뭘 먹으면 확 늘어나냐면 디드링크 안에 들어있는 실리마린, 밀크시스 제대로 먹으면 확 늘어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됐고 양의학에서도 부강약품의 레가론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실리마린이에요. 간 보호하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간의 해독 기능은 무조건 디드링크를 먹으면서 뭘 늘리셔야 되냐면 코인다이크텐이 들어있는 그 G50을 꼭 같이 드셔주세요. 그러면 해독 기능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C, 비타민 E, 베타카로틴, 셀레늄, 제슈츠를 좀 충분히 드시는 것도 해독 기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해됐죠? 근데 이제 뭐가 제일 많이 문제냐면 담배뿌리 기능이 이렇게 줄어드는 사람, 쓸개가 없는 사람, 막 담배가 막 지방간이 오른쪽으로 늘어나. 지방이 간에 많이 쌓인 거죠. 지방을 뚫어주는 게 또 액티바이트예요. 그리고 지효시. 간에 쌓인 지방을 눈 녹듯이 녹게 하는 게 액티바이터. 액티바이저를 하루에 한 통씩 먹어갖고 45일 만에 뭐냐면 지방간하고 그 뭐죠? 당뇨를 예방합니다. 그분이 자기 와이프가 애터미를 하다가 트임 사업을 하길래 그 미용사예요. 그분이 액티바이저하고 다 놨었는데 액티바이저를 열받으니까 하루에 한 통씩 지가 다 먹었어요. 남편이 와이프 사업 50기다려서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잠을 못 자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며칠 그랬는데 그거 하고 나서 너무 잠을 깊이 자더래요. 그래갖고 어느 날 뭐냐면 자기가 다 먹었는데 끝까지 다 먹어야 되잖아. 사업을 못 하게 되잖아. 한 45일 동안 열심히 먹는다. 와이프가 싸는 걸. 와이프가 어느 날 갑자기 이걸 보니까 다 비어있는 거야. 미국이야. 뭐 있냐 그랬더니 지가 다 먹은 거야. 왜? 그래서 네 사업 못 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당뇨가 나서 버렸어요. 45일. 네, 완전히 그냥 혀가 뻥 뚫리고 좋은데 좋아져. 신기하지 않으세요? 기준별로 보면 진짜 대박 사건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 만나면 내가 옛날에 그분이 내가 인터뷰 한번 하자고 했더니 도망가더라고요. 처음에 와가지고는 앞에 나와서 막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더만 갖고 자기가 PT가고 와이프가 SP가 있어요. 제가 미쳐갖고 전국을 나가는데 러브걸로 러브걸로. 자, 그럼 제가 이제 뒤집어서 설명을 하면 피임 제품 먹어서 죽을 일이 없어요. 네. 좀 약간 뭐 얼굴이 붉어지고 막 이런 건 있을지라도 이거 왜 그러냐면 절대적으로 이 뭐냐면 물론 바이오 불법이지만 그 제어하게끔 몸에서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드시면서 잘 관리하면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에너지 생산 기능이 떨어진 건 아까 컴퓨터이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에너지는 뭐하고 또 관련있다고 했어요? 비타민 B군하고 관련있다고 했어요. 니코틴 아닌 니코틴이 구조가 됩니다. 그럼 쓸개로 가볼게요. 자, 여러분 쓸개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올라가거나 부족한 거 있죠? 전부 다 쓸개에 미세 염증이 생길 때 그래요. 이해되셨어요? 네. 염증이 있을 때 오른쪽으로 올라가거나 왼쪽으로 줄어듭니다. 자, 근데 쓸개를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빌리루빈이에요. 자, 빌리루빈은 적어놓으세요. 적혈구 안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이 파괴되면 뭘로 바뀌어요? 빌리루빈으로 바뀌어요. 적어놓으세요. 적혈구 안에 들어있는 뭐가요? 헤모글로빈이 파괴되면 뭘로 바뀌어요? 빌리루빈으로 바뀌어요. 네, 꺼놓으셔도 되고 이쪽으로 틀어놓으세요. 앞쪽으로. 네. 네, 헤모글로빈 식체가 빌리루빈이에요. 그래서 저게 담당 안에 못 담아두고 혈액 안에 돌아다니면서 얼굴이 누렇게 사람을 한 달이라고 그래요. 빌리루빈이 늘어나서 문제가 생기는 질병을 뭐라고요? 한 달.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늘어나면 너무 많이 늘어나면 몸에 나타나겠죠. 이게 눈에 나타나고 몸에 노랗게 나타나면 그건 한 달이라고 그럽니다. 빌리루빈 수치가. 이해되셨어요? 이거는 다음에 할게요. 중국반에 총 빌리루빈하고 나이색대 빌리루빈을 소국반에 가르치더니 머리가 다 돌아봅니다. 저게 원래는 비장하고 간에서 파괴가 돼서 직접하고 간접을 토탈 빌리루빈이에요. 근데 저거 항목 하나 배우는데 한 서너 시간 걸리니까 여러분 초급 때는 아 저게 있으면 염증이 있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췌장으로 갈게요. 자, 여러분 췌장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게요. 인슐린은 뭐 하는 거예요? 고혈당일 때 분비되죠. 세포 안으로 뭘 넣어주는 거예요? 포도당을 넣어주는 거예요. 인슐린은 간하고 근육에다는 포도당을 뭘로 제작을 해요? 글리코겐. 그리고 남는 거는 지방세포에다 뭘로 저장해요? 중성지방. 중성지방을 어디다 저장해요? 지방세포. 피하지방, 내장지방 저장해요. 자,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이 떡빵면 포도당을 많이 먹으면 이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저장할 거예요. 들리세요? 뭘로 저장한다고요? 글리코겐. 미래 에너지원으로 쓰려고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도 더 많은 떡빵면을 먹어서 몸에 포도당이 엄청나게 늘어나면 중성 지방으로 바꿔가지고 지방 세포, 지방 조직에다 저장합니다. 이해 들리시죠? 그럼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떡빵면, 혈당을 높일 수 있는 거를 줄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뭐가 많아져요? 중성지방이 늘어나서 나중에 배둘레 햄하고 D라인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슐린이 오른쪽으로 표시되면 인슐린이 많다서 왼쪽으로 표시면 적다. 인슐린이 왜 많아져요? 혈당이 높아서 과식폭식 야기가 많아요. 자, 밑에 거 볼게요. 혈당을 상승시킨다고 하는 건 뭐냐면 글리코겐을 분해하면 다시 뭐가 돼요? 포도당이 돼요. 적어놓으세요. 밑에다가 글리코를 분해하면 뭐가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포도당을 만드는 인자야. 그러니까 혈당이 상승해요. 자, 적어놓으세요. 자, 글리코겐을 분해하는 것은 또 뭐냐면 글루카곤. 인슐린하고 반대되는 호르몬이에요. 글루카곤.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 그 다음에 코티솔. 지금은 외래로 들리지만 적어놓으세요. 부식피질, 부식수질에서 나오는 건데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두 분은 반드시 한 번 더 와야 돼. 점수요 안 돼. 한 번 더 와야 돼. 자, 다시
여러분 이거 하는 별빛처럼 췌장 퀄리티 밑에 내려보세요. 조금 서라사이 밑에 참고자. 여러분 제가 이거를 신기하게 한번 어떤 분이 이게 이렇게 표시가 됐어요.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당뇨가 있으세요? 없대. 그러면 급성 췌장염으로 한번 무슨 이상이 있으세요? 없대요. 그러면 뭐 세포에 췌장세포에 종양이 있으세요? 없대. 간경화가 있으세요? 없대.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로요? 그랬더니 만성신장병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약간 그런 증세가 있대.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신장 기능이 뭐냐면 거의 그 뭐라 그래 신장 투석 직전까지 간 거예요. 네, 여러 이건 하나씩 이게 올라가잖아요.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하나씩 물어보셔야 돼요. 뭐 최근에 이런 증상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왼쪽으로 떨어졌을 때도 이걸 하나씩 물어보세요. 미주신경으로. 이거 미주신경 손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왼쪽으로 떨어지면. 저거는 과학에서 밝혀낸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꼭 여러분이 요게 오른쪽 왼쪽으로 갔을 때는 반드시 물어보세요. 회장님 다 왼쪽으로, 그러니까 초록색에서도 왼쪽으로 가요. 아니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초록색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정가운데가 가요. 네, 가운데 가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게 문제가 생겼을 때 요거 있죠. 췌장 퀄리티가 올라간 사람들이 꼭 한두 명씩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런 분들은 반드시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 그걸 꼭 알아주시면. 자, 글리코겐이 분해되면 뭐가 된다고요? 포도당. 포도당을 간하고 근육에 저장하면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글리코겐. 코 흘린 데다가 코를 더 얹어봐. 포도당 덩어리가 붙은 것처럼 딱딱해지잖아. 그거를 녹이면 코를 드라이로 녹이면 다시 녹잖아. 그 포도당 이제. 아니 누가 코를 흘려가지고 개놨대. 포도당은 개놓은 거예요. 글리코겐이. 글루코스를 개놓은 거라고. 모아놓은 거라고. 이걸 쪼개면 다시 뭐가 돼요? 포도당. 개념이 이해됐어요? 포도당을 저장하면 글리코겐. 녹이면 포도당. 글리코겐, 포도당. 저장할 때는 글리코겐. 녹일 때는 포도당.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자, 신장으로 가보세요. 자, 신장에서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유로 빌리루빈, 소변을 통해서 빌리루빈 수치가 높아졌다는 거 하는 거는 뭐예요? 쓸개에 염증이 있는 거예요. 네. 빌리루빈을 못 담아두고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쓸개에 염증이 있는 거고 요산이 높아지는 거는 여기 잘 보세요. 요산, 통풍성 관절염. 여러분 요산을 꼭 기억해야 될 게 핵산이 분해되면 요산으로 바뀌어요. 뭘로 바뀐다고요? 요산. 병원에 가서 요산 수치가 높습니다라고 하면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통풍성 관절염이 있거든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염증에 걸리지 않도록 제슈트라든가 델린피, 지오신 많이 드셔야 돼요. 이게 오른쪽으로 가요. 솔루션만 기억을 하세요. 혈중의 요소 질소, 요소하고 암모니아 수치가 높으면 즉 무슨 말이냐면 암모니아 가스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피가 점점 탁해지죠. 단백뇨가 많으면 사구체 염증이 생기고요. 사구체 신경. 자, 그래서 신장 기능에는 적어놓으세요. 아까 거기다가 몇 페이지예요? 신장 기능 29페이지에다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신장 기능이 딱 주요한 기능을 한 가지만 적으라면 무슨 기능? 묘과 기능.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묘과 기능.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정수기 필터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뭐와 같다고요? 정수기 필터와 같다. 정수기 필터와 같다. 자, 그러면 유로빌리루빈 지수가 높아지면 뭐예요? 쓸개 염증. 요산이 높아지면 통풍성 관절염. 질소 지수가 높아지면 피가 탁해져. 고지혈증. 그 다음에 단백뇨가 높아지면 뭐예요? 사구체 신장염, 사구체 신장염, 신염, 신부전증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결론 이렇게 높아진 사람은 염증 수치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제슈츠라든가 GOC, 갤레피, 파워칵테일, 액티바이즈 이런 거를 충분히 먹는 거죠.